정부가 올해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선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약 8천억 원의 환수를 면제하고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한편 강한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나서는데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보급 확대 등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쇼핑몰 지원 외에도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의 경우 기술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고 로봇 기반 기술에 대한 중소 로봇 제조업체의 참여 기회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강화,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냉동 김밥과 떡볶이 등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1,72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 수출 비중이 52.8%로 가장 컸고 베트남과 유럽연합, 일본과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간편식과 건강식에 대한 해외 소비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K푸드 수출을 늘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됐는데요. 2년만 추가 유예기간을 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표가 연구개발부터 영업, 경영관리까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며 2년간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 적용이 강행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결국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추가로 시간을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즘 생성형 AI 챗봇 많이들 쓰시죠? AI가 문서 작업을 도와주고 그림도 그려주면서 업무가 한결 편해졌는데요. 하지만 생성형 AI 기술은 악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챗봇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윤리에 어긋나는 챗봇도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대행해주는 챗봇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이용자가 음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AI 챗봇에게 심리적인 트릭을 이용해 수신자가 메일 내용을 따라하거나 클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AI가 이를 그대로 이행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을 위축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생성형 AI 사용자도 윤리 문제를 의식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생성형 AI. 그러나 적절한 규제 장치 마련과 사용자의 주의 또한 절실합니다.